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68년을 한결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남은 시간,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 만약 이런 물음이 가슴 속에서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쳐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길게, 그만큼 묵묵히, 그만큼 책임있게 살아왔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곡점을 지나고 계십니다. 1957년생 닭띠 여러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져온 무게들, 말없이 감당해온 책임들, 괜찮다 하며 스스로를 뒤로 밀어둔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전환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사주 박사 오수현입니다. 오늘은 1957년생 닭띠 여러분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왜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2026년이 왜 여러분 삶에서 가장 따뜻한 변화의 해가 되는지 차근차근 그러나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선물을 받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왜 나만 이토록 책임을 져야 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둘째, 2026년 하반기부터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에너지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명확한 흐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1957년은 정유년, 빛나는 보석을 품은 붉은 닭의 해였습니다. 붉은 닭은 명리학에서 가장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장 고독한 운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닭은 새벽을 깨웁니다. 어둠 속에서도 때를 지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밝히며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며 묵묵히 원칙을 지켜온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혼자였던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출 수 없었던 나날들, 괜찮다 하며 삼켜야 했던 수많은 밤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킨 원칙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참아낸 고통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짊어진 순간 하나하나를, 그 모든 것이 지금 축복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1957년생 닭띠는 정유, 즉 보석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정은 촛불처럼 은은한 빛입니다. 유는 보석처럼 단단한 가치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정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로웠습니다. 보석은 차가운 빛이기에 따뜻함을 나누기 어려웠고 마음을 쉽게 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냉정해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게가 빛으로 변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2개 뜬 것처럼 뜨겁고 땅에는 달리는 말처럼 역동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한 해입니다.
많은 사주책들이 말합니다. 정유생에게 병5년은 화급금, 즉 불일세를 녹이는 해라고,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957년생 닭띠 여러분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명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불로 쇠를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차갑고 단단한 금의 기운이 2026년의 뜨거운 불기운을 만나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원석이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품어왔던 원칙이 이제 뜨거운 불을 만나 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감당해온 책임이 이제 빛나는 덕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병오년이 1957년생 닭띠 여러분께 가져다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손해를 봤는지, 왜 노력해도 남는 것이 없었는지, 왜 늘 마지막에 내가 책임지는 역할이었는지, 2026년에 그 답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2026년은 닭띠에게 버티는 인생에서 정리하고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해가 아닙니다. 묵은 짐을 덜어내는 만큼 편안해지는 해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운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1957년생 닭띠의 재물운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 햇살을 받아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안했을 겁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절약해도 새는 곳이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 묶였던 재물의 기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헐값에 팔았던 노동이 있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이 있으십니까? 2026년 7월에서 9월 사이 이것들이 제값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병오년의 화기운은 정유생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동안 몰라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오래된 빚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와주고 잊었던 은혜가 있으십니까?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미안함이 있으십니까? 2026년 하반기,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그 마음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연락이 온 옛 지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이 갑자기 용돈을 드리며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잊고 있던 재산이 정리되며 예상치 못한 금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이 여러분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키는 재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수입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닭띠에게는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신용과 명성이 이제 돈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인맥을 통해 좋은 기회를 소개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모은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자식들이 안정되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새는 구멍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에 지켜지는 재물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성실함의 대가입니다. 하늘이 여러분께 드리는 보상입니다. 이 귀한 돈을 누리는 유혹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누군가 달콤한 말로 투자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보장한다고, 원금은 절대 안 잃는다고, 나만 믿고 맡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든 친구든 심지어 자식이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2026년 1957년생 닭띠 재물운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이 곧 들어오는 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지갑을 닫으시고 어떤 제안도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고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몸이 주인인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해입니다. 그동안 무리하며 참아왔던 피로가 이제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호조차 없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장과 혈관입니다. 1957년생 닭띠는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금은 차갑고 단단한 성질이 있어서 혈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뜨거운 화기운이 강한 해에는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십시오. 2026년 3월과 9월, 이 두 시기는 특히 심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는 소화기입니다. 1957년생 닭띠는 오랜 세월 스트레스를 속으로 삼켜온 분들입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위장에 쌓여 있습니다. 2026년 화기운은 그 쌓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리거나 명치가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은 쉬십시오.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하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셋째는 눈 건강입니다. 병오년의 화기운은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눈이 침침하거나 눈물이 자주 나거나 눈이 뻑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지 마시고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여러분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이 해의 몸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이후 10년의 컨디션이 결정됩니다.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나에게 꼭 맞는 의사를 만나거나 나를 살리는 관리법을 찾는 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특히 5월에서 7월 사이 좋은 의료진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더 큰 운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집안의 모든 책임을 짊어진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이었고 기둥이었고 해결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고 여러분이 쉬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쉴 수 없었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견뎠고 지쳐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중심 자리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한 발자국 물러서는 순간 가족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 가족들은 여러분의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거리를 두는 순간 비로소 가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아,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계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가족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여러분의 그동안의 희생을 비로소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 옵니다. 2026년 하반기,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손의 결혼 소식이나 승진 소식이나 손주가 태어나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막혔던 자식의 앞길이 트이는 소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던 자식이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거나 사업이 안 되던 자식에게 좋은 기회가 오거나 건강이 안 좋던 자식의 병이 호전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기다림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갑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2026년에 부부 관계가 한층 깊어집니다. 그동안은 서로 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만 하며 감정을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배우자와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작은 일상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애나 재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마음이 통하는 이웃을 만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6월과 9월에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보십시오.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누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첫째, 색상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색상은 흰색, 황금색, 그리고 갈색 계열입니다. 왜 이 색상들일까요? 흰색은 정유의 순수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기운인 금의 빛을 더욱 강화해주는 색깔입니다. 황금색은 완성과 결실을 의미합니다. 평생 쌓아온 공덕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색깔입니다. 갈색은 안정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혀줍니다. 이 색상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여놓으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 스카프 하나면 충분합니다. 휴대전화 배경 화면을 흰 꽃이나 황금빛 들판 사진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입는 속옷이나 양말을 이 색깔로 선택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과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둘째, 숫자의 기운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4는 안정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계절이 계속오전 5, 8 돌고 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숫자입니다. 9는 완결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끝이자 완성, 최고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숫자를 활용해 보십시오. 약속 시간을 정할 때 4시나 9시로 정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만들 때 4나 9를 포함시키십시오. 복권을 사신다면 4나 9가 들어간 번호를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기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셋째, 공간의 정돈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서쪽에서 시작됩니다. 서쪽은 닭의 방향입니다. 금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지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집의 서쪽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특히 붉은색 계열의 물건은 서쪽에 두지 마십시오. 화극금이라 하여 불이 쇠를 녹이는 형국이 됩니다. 대신 흰색이나 황금색, 갈색 계열의 소품을 배치하십시오. 작은 도자기나 돌로 만든 장식품을 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갑도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저분하다면 재물이 머물고 싶지 않겠지요. 지갑 속에 낡은 영수증, 유통기한 지난 쿠폰, 안 쓰는 카드들을 지금 당장 비우십시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깨끗한 지폐 한 장을 항상 보관하십시오. 액면가는 상관없습니다.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깨끗하고 펴진 지폐 한 장을 지갑의 가장 안쪽에 넣어두십시오. 이것은 쓰는 돈이 아니라 재물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침실도 중요합니다.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기운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침대 머리는 서쪽이나 북서쪽을 향하도록 배치하십시오. 이것이 정유생에게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침대 밑에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침대 밑은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운이 순환해야 몸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가위, 칼, 뾰족한 장식품은 다른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신 둥근 모양의 소품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인형을 두시면 좋습니다. 넷째, 아침의 의식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늘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감사의 말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물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이제 평화로울 자격이 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잠든 눈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피곤하겠지, 이런 말은 정말로 그런 하루를 만듭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은 편안한 하루가 될 거야. 이런 말이 정말로 그런 하루를 만듭니다. 5째, 물의 기운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금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작은 어항이나 화분을 두십시오. 물고기를 키우시거나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고여있는 모습만으로도 기운이 순화됩니다. 베란다나 거실에 작은 분수를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6째, 관계의 정리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무작정 믿지 마십시오. 특히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경계하십시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은 소중히 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학창시절 친구, 젊은 시절 동료, 예전에 살던 동네 이웃, 이런 오래된 인연들이 2026년에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충전됩니다. 7째,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베풀며 사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누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10,000원이라도 내십시오. 절이나 성당, 교회에 가서 작은 헌금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하늘에 닿고 하늘이 여러분께 10배, 100배로 돌려줍니다. 8째, 체온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금의 기운, 즉 차가운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배가 차거나 허리가 차가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6년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십시오. 배에 핫팩을 붙이거나 허리에 온열 패드를 대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기운이 돕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과 손목, 발목 이 세 곳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 세 곳만 잘 보호해도 전체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째, 웃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럼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거울을 보고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웃다 보면 정말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유쾌한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만드십시오. 10번째, 명상과 기도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매일 기도하십시오. 종교가 없으신 분은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끼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들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영혼을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명상할 때 자신만을 위해 빌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빌어보십시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넓은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제 중요한 시기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2월, 새해를 맞는 이 시기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십시오. 특별히 큰 일을 벌이지 마시고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월에서 4월, 봄 기운이 올라오는 이 시기에 몸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십시오.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기 쉽고 혈압이 오르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5월에서 6월, 이 시기부터 운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7월에서 8월,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의 운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재물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묶였던 돈이 풀리고 새로운 수입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9월에서 10월 가을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자식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행을 가시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11월에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에게도 칭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 기운이 1957년생 닭띠 여러분의 걸음걸음 위에 머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길에는 평안과 풍요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자식들은 효도하고 손주들은 건강하며 몸은 강건하고 마음은 늘 봄날같이 따뜻하게 하소서. 이제는 남을 위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누리는 인생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평생 견뎌온 고독이 이제는 평화로 바뀌게 하시고 여러분이 평생 참아온 아픔이 이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만족함으로 마무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며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찾아오며 불안함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게 하소서. 지갑은 늘 두둑하고 몸은 늘 가벼우며 마음은 늘 편안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하소서. 1957년생 닭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사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2026년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사주박사 오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